영상 시작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빠르게 전달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디오놈 보충제 신제품으로 딸기 맛이 출시됩니다. 다만 단백질 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우선 500개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를 하고 이후에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때 상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원료는 초코맛과 동일하게 글린비아사의 WPI가 사용됐고 딸기 맛도 굉장히 잘 풀리고 맛있습니다. 출시는 17일 금요일이고요. 고정 댓글에 알림받기 링크를 누르시면 출시일에 카톡 알림이 갑니다. 요즘 원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굉장히 애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딸기맛 런칭하겠다는 약속 지켰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카페에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영양제 관련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를 섭취해야 되고 뭐 어떤 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쌤은 지금 ISSN의 SNS 그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영양 관련 뭐 세미나나 교육 같은 데도 엄청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아마 지금이실 텐데 과연 김광호는 현재 일반식이랑 보충제 외에 어떤 거 추가로 드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B6 플러스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크레아틴 HMB 베타알라닌 이렇게 딱 먹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랑 BCA 뭐 요새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보통 뭐 그렇죠. 공구하면은 거의 아르기닌 아니면 BCA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음료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 네. 것들. 그래서 혹시 아르기닌은 안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알기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혈관 확장, 뭐 이런 혈류량의 뭐 증대, 뭐 펌핑감, 뭐 피로 회복, 뭐 붓기를 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홍보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먹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플라시보만으로도 내가 뭔가 좋아질 수 있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알기닌은 그렇게 높은 등급을 가진 보충제도 아니거니와 실질적으로 알기닌을 홍보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팩트들이랑 상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알기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말해서 뭐 먹어서 나쁠 건 없는데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닌을 먹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체감하는 효과도 없고요. 뭐 보편적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통상적인 결과를 뽑아낸 연구들은 알기닌이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높지 않은 보충제 등급으로 등극이 되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기닌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파는 것도 있는 거예요. BCAA는요? BCAA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류신, 이솔신, 발린 뭐 얘네들을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BCAA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필수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상에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거기서 섭취를 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고 방금 전에 말했던 알기닌처럼 먹어도 좋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안 먹어도 굳이 상관이 없는 왜냐면 다른 단백질 근원에서 충분히 보충이 될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 단백질만 11년 동안 연구한 김일영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보통 BCAA에서 특히 대장으로 뽑는 거는 류신이란 말이에요. 이 류신이 BCAA를 이제 분지아미노사슬로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왔을 때 피로 회복, 근육의 손실 방지, 뭐 MPS 증가 뭐 이렇게 효과들을 대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BCAA 혹은 류신 얘네가 단독적으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효과들을 얻기는 힘들고 EAA 필수 아미노산 8마리 혹은 9마리가 다 들어가 있을 때 류신과 BCAA가 주장하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배경 지식이라든지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BCAA 내가 음료 대용으로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아. 하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그래도 뭔가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면 차라리 EAA를 먹어라. 혹은 난 그냥 그래도 BCAA 좋은데 뭐 그냥 음료 대용으로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엑스텐드 얼음에 살짝 해가지고 싹 마시면은
개꿀이에요 뭐 이런 거 피디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칼로리도 0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싶으면 오케이. 하지만 안 먹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돈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크레아틴도 쌤 누구는 뭐 필요 있다고 하고 누구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크레아틴은 섭취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근력 증가, 이제 근육량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조제인데 이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조제들 중에는 가장 많은 연구 사례들이 일어난 보충제고요. 그리고 이 보충제 같은 경우는 등급이 꽤 높고 그런 여러 연구들을 거친 결과 크레아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크레아틴에 대한 효과를 체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은 꼭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편이에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그럼 아까 아미노산 얘기처럼 이상적인 식단을 네가 추구를 한다면 크레아틴도 당연히 자연식에서 섭취가 되겠네. 붉은 고기에서 섭취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에서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크레아틴에 대한 충족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크레아틴이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붉은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겪는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첫 번째 고깃값, 두 번째 배가 불러서 오히려 더 못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넉넉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크레아틴을 보조제로 꼭 먹고 있는 거예요. 크레아틴은 섭취하면은 딱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저는 근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뭐 막 벤치 100 칠 게 막 110 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뭐 10개 할 게 11개 하고 이런 거는 맞아요. 제가 이거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크레아틴은 분명히 신뢰도가 높고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보충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그리고 나서 베타알라닌이랑 HMB 그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HMB 같은 경우에는 제가 ISSN에 SNS 과정 들어갔을 때 강사님께서 약간 적극 추천하는 보조제였고요. 류신이 하는 역할을 HMB가 똑같이 하는데 몸에 투입되는 경로가 다르대요. 얘도 아미노산이고 얘도 아미노산인데 이게 발휘되는 경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딥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사실상 HMB를 먹는다 그래서 내가 막 갑자기 막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등급이 높은 보조제라고 배웠고 그리고 그 강사님이 추천을 해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베타알라닌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성을 중화시켜 주죠. 이런 목적에서 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쌓이는 피로감이 굉장히 큰 그리고 높게 느끼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알이 잘 배기도 하고 그래서 베타알라닌은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쌤은 이제 누군가가 딱 저는 그런 보조제를 뭘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딱 이거 먹어라고 정해준다면 어떤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가요? 저는 오메가3, 크레아틴 그리고 베타알라닌이랑 HMB는 선택사항, 종합 비타민도 선택사항, BCAA는 굳이 먹을 필요 없어. 그리고 웨이 프로틴. 오메가3를 섭취하는 이유는 어떤 오메가3는 제가 뭐 누구한테건 거의 꼭 추천을 드리는 보충제인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자연식으로 대표적인 게 들기름 아니면 생선류예요. 그런데 사실상 두 가지를 충분히 평소 식단에서 먹는 사람을 제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생선 같은 경우에는 클린푸드를 지향하는 다이어트라고 해도 뭔가 조리도 번거롭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실상 지방에도 여러 가지 급원이 있어요. 뭐 포화, 불포화, 다중불포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메가3는 우리가 자연식에서 섭취하기에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정도는 보조제로 충분히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약간 어떤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혈행 개선. 그러면은 혈행이 개선이 된다면 혈류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공을 받는 이런 기전이라든지 혹은 혈관 내에 뭔가 불필요한 축적물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나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뭐 보완해줄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보조제로 추천을 해줘요. 뭔가 더 명확하고 완전히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려면 제가 뭐 생화학 박사거나 아니면은 뭐 약사거나 영양사거나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디빌딩을 해오고 영양학 관련된 공부들을 조금 더 심층 있게 꽤 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런 컨텐츠들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공부를 조금 더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이상 내추럴빌더 김광호였습니다.